해석의 날개를 달아주는 구문독해, 바로 8번째 시간 수동태입니다. 오늘은요, 수동태가 들어간 문장이 어떻게 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일단 수동태는 어떻게 생겼는지 그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수동태 들어가는 문장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수동태 들어간 문장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guys ready? 이제부터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수동태의 생김새입니다. 수동태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그 형태를 먼저 볼 건데요. 우리가 수동태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PP라고도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PP가 수동태는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B 플러스 PP입니다. 여기서 PP라는 건 동사의 바로 과거 분사인데요.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 동사 외울 때 혹시 go, when, gone 이렇게 세 가지 형태를 외웠던 게 기억이 나시나요? 첫 번째 형태는 바로 동사의 원형의 형태고요. 두 번째는 바로 과거의 형태,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과거 분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동태에 B 플러스 PP다 라고 하는 건 이 동사 형태의 맨 마지막에 있는 gone, 과거 분사를 우리가 동사의 과거 past participle에서 PP라고 불려요. 그래서 수동태다 라고 하면 PP예요 라고 하면 안 되고요. PP는 정확하게 과거 분사고요. 수동태다 라고 하면 B 플러스 B가 반드시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B 플러스 PP, 이걸 우리가 수동태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watch라는 동사가 있어요. watch라는 동사의 수동태 형태로 바뀐다 라고 하면 B 플러스 PP로 바뀔 텐데요. 여기서 비동사는 주어에 따라, 시제에 따라 뭐 is, are, was, were, am 뭐 이런 게 오겠죠. 그래서 뭐 is나 뭐 are나 뭐 이렇게 나온다고 보고, 그리고 pp다 라고 하면 이 watch라는 동사의 세 번째 형태, 바로 과거 분사, 그래서 watched가 오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수동태의 어떤 형태, 생김새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제 두 번째, 수동태를 어떻게 해석할지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해석을 하려면요, 수동태가 과연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단순히 얘의 형태는 B 플러스 PP다 라는 것만 알아서는 해석하기는 힘들고요. 수동태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수동태다 라고 하면 가장 큰 특징은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이동한다는 거죠. 그 말은 즉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문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태는 목적어가 있는 3형식, 4형식, 5형식에 있는 문장만 수동태 형태로 변환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우리 그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심플하게 3형식 동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의 기준으로 볼게요. 가장 큰 틀인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동사는 수동의 형태로 바뀐다. 그러면 B 플러스 PP로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수동의 형태가 여기서 끝나냐? 그게 아니고 일단 첫 번째 목적어 자리에 있던 명사가 주어 자리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원래 주어는 어디 있느냐? 이 원래 주어는 동사 뒤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 수동태라는 건 주어하고 목적어만 바꾸면 되냐? 그렇지 않아요. 문장 뒤에 사용됐던 이 원래 주어는 전치사 by와 함께 사용돼서 얘는 수식어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우리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래 I like Mr. 소 볼게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문장의 구조가 주어, 잘 안 보이네요. 주어, 동사, 목적어예요. 동사가 수동의 형태로 바뀐다. 그럼 be 플러스 pp의 형태로 바뀌고, 그럼 목적어 자리에 있던 명사가 주어 자리에 이동. 그렇다면 주어 자리에 있던 I는 전치사 by와 함께 사용이 돼서 수식어로 바뀐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문장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문장의 시작은 원래 목적어 자리에 있었던 미스터 소, 그리고 비동사 is, like의 pp, 과거 분사는 liked, 그리고 by, 그리고 원래 주어 I가 아니라 me로 바뀌게 됐죠. 전치사 뒤에 사용됐으니까. 이렇게 수동태 형태 문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일단 정리를 다시 해보면 수동태는 목적어가 있는 3형식, 4형식, 5형식 문장에서만 가능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동태라는 건 주어 자리에 있는 단어가, 즉 명사가 원래는 목적어였다라는 거예요. 맞죠? 여기 수동태에 있던 이 미스터 소는 주어가 아니라 대상인 목적어였다는 거죠. 그래서 liked 하면, is liked 하면 좋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미스터 소는 미스터 소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미스터 소를 좋아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 누가 좋아하는지 그 주체는 바로 by 뒤에 진짜 주체가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이 해석하실 때 중요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 팁은요,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수동태 형태의 문장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문장에서 본 주어는 이 동사의 진짜 주어가 아니라 원래 목적어였구나. 그래서 목적어처럼 해석하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 주어는 by 뒤에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우리 예제 문장을 통해서 수동태가 들어간 문장들을 해석하는 연습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이 문장을 보고 동사를 먼저 찾으세요. 동사는 지금 보면 is dominate. 여기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be 플러스 pp, 바로 수동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요. 오케이, 수동의 형태를 취했다. 우리 특징이 있었죠? 이 문장에 있는 주어인 his word는 원래는 뭐였다? 목적어였다. 그래서 원래 dominate 하면 지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his word가 지배하는 게 아니라 his word를 지배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두 번째, 그럼 도대체 누가 지배를 하느냐? 얘의 진짜 주체는 by 뒤에 나온 명사가 얘의 진짜 주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by 뒤에 나온 6 years old, 6살짜리 애들, 이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6 years old, 얘네들이 진짜 주체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석을 하게 되면 6살짜리 아이들이 그의 세상을 지배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굳이 지배당한다, 이렇게 굳이
한국말을 영어처럼 해석할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리가 중요한 건 단순히 영어 문장을 한국말로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번역가가 된다거나 그럴 경우는 되게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이 글을 번역을 한다거나 이런 한국 문장으로 적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기술이 요구되는 게 아닌 이상 단순히 이 문장에 있는 내용적으로 의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이걸 그대로 주어는 주어처럼 목적어는 목적어처럼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쉽게 해석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6살짜리 애들이 그의 세상을 지배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Now your turn. 이제 여러분이 직접 해볼까요?